오마니까 옴질리고 생각나서 옴질리고. 왜 옴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옴만이 밥 매운 거. 그건 안 찾는 이게 잘 의미가 들리. 있지 않을까요? 주문 비슷한 거 있잖아. 저는 이걸 좀 가까이 가서 아, 짧구나. 짧아서. 아, 그냥 어차피 그 저거니까 상관없어. 발표자가 가까이 돼서 잠깐 지금 예 레코딩 되고 있고요. 예. 시작하시죠. 제가 발표할 거는 없는데 저번 주에 했었죠.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리액트를 클로저 스크립트에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데 처음에 그 구로님이 하도 머신 코어 싱크를 강조하셔서 저는 코어 싱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아 준비를 할 때. 근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보니까 코어 싱크 써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왜 이러지? 뭔가 잘못 처음에 그 깃허브 들어갔을 때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 깃을. 아. 이게 내가 발표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가 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준비를 하게 했었는데 정확히는 코어 싱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코어 싱크를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가장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간의 그 통신 있죠? 예, 그게 이제 코어 시크릿로 담당하는 거죠. 예, 그거 예. 일단 그 튜토리얼 보니까 근데 미러리 가장 기본이 헬로우를 한번 찍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미러링을 해야 되지 않나? 녹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녹화가 이렇게 되고 되는데 이 있는데 화면만 나오니까 우리- 미러링으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고 있거든요. 아, 이 화면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조작하신 화면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화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미러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 그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게 있어요. 미러링으로 프로젝터를 보이시나요 지금? 네 똑같아요. 화면이 작아서 왜요? 몇 이지? 여기 좋죠? 믹스 버리다. 현재 아키리 믹스 버리다. 깜빡 속을 뻔했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 편하죠. 이런 뭐가 잘못됐을까? 일단은 혹시 부트 스트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 쓰시나요 혹시? 네. 어, 평생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 변형해서 쓰기 힘들지 않아요? 예? 커스텀해서 쓰기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상관없어요. 커스터마이즈 커스텀은 타고 SASS나 아니면 뭐 레스 같은 거 쓰면은 네, 그렇게 뭐 손이 가긴 한데 그래도 충분한 자동적으로 다 처음부터 짜는 거보다는 편하니까. 네, 그 지금 현재 그 부트 스트랩을 예, 리액트로 다시 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리액트로. 네, 그리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웜으로 짜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번역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그래서 지금 부트 스트랩 쓰시면은 예. 웜으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아, 바로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클로저를 알아야 되겠다. 리액트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웜으로까지 바꾸면. 왜? 아 근데 요즘은 그
자바스크립트로도 뭐죠? 그 JS CSP 라이브러리 나왔기 때문에 CSP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물론 이제 콜백을 계속 넣을 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계속 나왔겠지만 자바스크립트라서. 그리고 뭐 그 이미터블도 제공하잖아요. 이제 이미터블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 제공하더라고요. 아예 있어서 그래서 잘 이미터블도 쓸 수 있고 CSP 프로그램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네, 뭐 CTO 저번에 뭐 약간 쓸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리액트를요? 네, 리액트 뭐 광고했으니까 어떻게 쓰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JS를 이미터블로 해버리면 그 브라우저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라이브러리인가 봐요. 거기서 어떤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는 게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터블로 해서 뭐 성능판 입장 얻으려면 브라우저가 그걸 좀 지원해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보다 라이브 브라우징이 라이브러리 어떻게 해요? 상관없나 그거? 다 JS라서 뭐 브라우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성능이 어떻게 될지 이미터블 정도 또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 값 있다가 그 값 변경되면 그걸 복사하던가 중간에 가로채서 뭐 하는 행위를 하면은 보통 이미터블 쓰는 게 성능 향상도 어느 정도 고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지원하면 성능 향상이 있을 건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거는 좀 그쪽 라이브러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얘가 이미터블 누가 만들었더라? 차세머리 만들었나? 예, 만들었더라. 이 사진을 좀 회사에서 좀 얼굴 보자고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래서? 예, 행아웃으로 주로 하는데 얼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그래서 최초에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걸로 만들면 이렇게 헬로월드가 찍히고 이게 아니죠. 구현 자체는 이렇게 되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어에서 그 옴 코어랑 돔 오브젝트를 바꿔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상태값을 그 전역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태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상태값하고 그 렌더링하기 위한 함수 그리고 타겟 옵션 설정 그 프로그램 구현하기 위한 오션들을 여기서 첨가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컴파일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헬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컴파일할 때 이렇게 저는 많이 쓰는 오토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실제 소스가 변경이 되면은 컴퓨터가 느려서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그 컴파일하는 시간에는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헬로 월드가 아니라 저장하게 되면 뒤에 이제 그 컴파일이 돌아가고 이게 그 라이트 테이블에서는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좀 무거워져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헬로 월드가 헬로 리스트라고 이제 변경돼서 찍히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옴 루트 저렇게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3개 봤잖아. 예. 파라미터 3개 봤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함수죠. 함수인데 이 함수가 옴 컴포넌트를 옴에서 이제 지원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이고 네. 두 번째는 게 상태값들. 그렇죠. 상태가 위에서 정의한 상태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보면은 아톰을 지원하는데 그 소스 보면은 굳이 아톰의 영향을 그 신경을 안 쓰고 해도 되는 게 지가 알아서 또 해주더라고요. 아톰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태값이 들어온 상태값이 아톰이냐 아니냐 확인해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아톰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크게 근데 저게 이제 아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뮤터블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어. 그거 좀 힘들게 안 나는 거지.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던 그리고 저 함수 있잖아요. 함수에서 첫 번째 인자랑 두 번째 인자가 파라미터예요. 이게 의미가 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인자가 저기 요, 여기에서 타겟. 들어온 얘고 그죠. 예. 그것도 스테이트죠. 스테이트가 들어오는 이 값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고 네. 두 번째 인자가 오너가 그 밑에 오너가 저거죠. 이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예, 뭐 이것저것 하면서 푸는 예, 예. 이 자체를 제어하기 예, 위해서 당연히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레이파이는 그 저기 그 밑에 보면 옴 아이랜더 있잖아요. 예, 아이랜더가 이제 프로토콜인데 그거를 만들어서 만든 임시 객체를 만든 거죠. 자바에 뭐가 있냐면은 이너 클래스, 이너 클래스. 그죠. 자바의 그 이너 클래스라 그거랑 무명 클래스인가요? 익명 클래스랑 똑같아요. 무명 클래스. 무명 클래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작은 왜 그렇게 해서 그 자바에서 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네이밍 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어떤 아이랜드 이렇게 대문자 앞에 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인터페이스는 아이랜더. 이게 아이를 붙이더라고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대문자를 쓰 예. 그건 그렇게 프로세서야. 왜냐면 대문자나 클래스나 레코드나 타입 이런 거 다 대문자래요. 보시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딥 프로토콜 해가지고 좋은데 프로토콜이 이건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뭔가 했는데 그냥 인터페이스를 예, 뭐 자바의 예. 인터페이스랑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네. 똑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이거를 이제 그 외부에서 입력을 받는 거죠. 예. 그 기능들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예. 뭐 이거는 헬로월드 간단히 찍어놓은 거고 제가 그 함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함수보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구현체 그 확인할 구현체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닛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 동객체랑 연결하기 전에 한번 실행되고 연결한 후에 실행되고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된 것들 한계 값들이 변하면은 실행되는 것들. 그 처음 찍어봤는데 처음에 이닛을 하고 마운트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동객치가 그 화면에 브라우저상에 붙기 전에 한번 실행되는 거 그리고 브라우저랑 다 붙었을 때 실행되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는 한번 렌더가 일어나는 거죠. 화면에 한번 그려주는 게 일어나고 그리고 렌더도 지금 보면 렌더 같은 경우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렌더가 하나 있고 하나는 렌더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상태값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또 렌더는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릴리시 프로스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슈드 업데이트, 윌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렌더하기 전에는 어떤 그 준비 단계가 있고 준비를 렌더가 일어나고 준비가 다 이제 완료하는 단계로 구성이 의자가 그 보시면 가글가글 사람이 많네요. 최근 인명은 그냥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 기린이 뭐야? 9명이네. 와 최고야. 고대에 계시던 할게요. 그리고 그윌 리시브 플러스나 뭐윌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번은 실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그 처음 한 번은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실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저기 화면을 이것만 한 시간이면 썩다는 거예요. 아, 직접 그리신 거야? 박수 보내. 이거 최초로 만든 것 같은데? 인터넷 좀 보면은 약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 스테이트하고 밀마운트하고 밀마운트 한데 이 렌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에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그래서 그 렌더에 대해서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은 디드 마운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니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상태 온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상태들을 정의하는 거, 외부에서 입력받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진 상태들을 정의하는 거고, 아까 지금 오너인가 얘기했는데 네, 결국 거기에는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니스테이트랑 외부에서 받는 그 상태를 그렇죠. 합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스테이트를 아까 X 스테이트에서 거기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거고. 예. 저 이니 스테이트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최초로. 처음에는 얘가 이니스테이트가 렌더에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긴 하는데 갖고 올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아, 모르겠고, 갖고 올 수 있어요. 갖고 올 수 네, 있어요. 갖고 올 수 있죠. 이니 스테이트 한 거. 그럼 이거 왜 두 개로 나누는지.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 처음에 만드는 거랑 여기서 또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컴포넌트 생성할 때 디폴트로 예. 생성시키기 위한. 그 렌더하고 렌더 스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두 네. 개를 동시에 정리해줄 수는 없고 스테이트가 그냥 함께 인수로 들어오더라고요. 렌더 스테이트는 이거 인수로 별도로 인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별도 인수로 따로 이제 들어오죠. 예. 렌더할 때. 여기에서는 네. 아마 그 변화하는 상태값만 여기에서 스테이트로 받는 아, 거예요. 그게. 그냥 내부적으로 서로 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지금 저게 이제 그 마운트라는 개념이 저거 개념이 약간 돔 객체 리콘실레이션 어떤 리콘실레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예. 비디오에서 아, 본 거 보면 그 리액트에서 네. 네네. 그거를 돔을 아예 뜯어다 붙이는 게 아, 있고 그렇죠. 프로퍼티를 바꾸는 맞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게 그두 예, 차이가 그쵸 하는 거죠. 그 부분. 저 마운트라는 것이 가상돔하고 실제돔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돔에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실제 돔에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여기 그 인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그 가상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마운트나 디드마운트 같은 게 있는데 프론트 보면은 윌 마운트에서는 그 주로 뭐 코어 싱크나 이런 고루프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데 쓰고 디드 마운트는 이거를 추계하는 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후함수로 이해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함수? 렌더 함수를 후킹하는 거지. 앞에서 후킹하거나 뒤에서 후킹하는 거. 후킹 함수? 이게 윌 마운트, 디드 마운트가 윌 마운트를 앞에서 후킹하는 거고 디드 마운트는 뒤에서 후킹하는 거. 여기도 똑같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윌 업데이트나 디드 업데이트. 그럼 만약에 윌 마운트에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작업을 해준다면? 여기 주로 이제 코어 싱크 그 채널을 생성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좀 하더라고요. 디드 마운트는 그거를 뭐 정리를 해주는 그 값을 좀 더 한번 가공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네. 데스크탑 UI 애플리케이션도 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니까 뒤에도 렌더링 하고 나서 이런 게 있어요. 렌더링 하고 나서 뒤에 계산하면 좋을 거, 네. 또 앞에 계산하면 좋을 것도 있고 그렇죠. 로직 같은 거. 맞아. 네. 그래서 뭐 음. 프리 업데이트, 포스트 업데이트 이런 네이밍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프리 업데이트, 포스트 업데이트 개념은 여기서 여기서 윌 업데이트, 디드 업데이트 그쪽인 것 같고. 얘도 뭐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름을 다르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점상으로 시점상 보면 똑같죠. 근데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대신에 최초에 한 번만 예, 할 예, 때만 예. 실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어마운트도 있는데 그건 해보지 못했어요. 어마운트가 했는데 에러 떨어지더라고요. 잡다가 안 돼가지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 슈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얘가 결국에는 얘가 상태값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거든요. 트루퍼스를 통해서 트루를 리턴하게 되면은 상태값 렌더를 하고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펄스를 리턴하게 되면은 상태가 변하더라도 화면에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저게 저도 뭐 잠깐 읽어봤는데 슈트 업데이트의 목적은 뭐냐면은 저걸 만약 폴스라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성능의 문제가 발생돼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 업데이트 돼버리니까 성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내가 어떤 것들은 업데이트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슈트 업데이트 폴스 해줘버리는 성능상의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뭐 버벅대더라 다 써보더니 그러면 그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슈트 업데이트 폴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걔는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그렇게 되면 아예 추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인 것 같아요. 저걸 실제로 불러다 쓰기는 많지 않을 텐데. 예, 거의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정말 얘가 버벅대더라 성능상의 문제가 됐어. 그럴 때만 업데이트 하지 않게끔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콘에서는 저걸 그럴 때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가로 세로 뷰가 바뀌거나 아, 이럴 때는 뭔가 조정할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저런 데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뒤로 빼고 뭐 플레이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다 되는데 얘는 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그 윌 리시브 풀업스인가 얘까지는 되더라고요. 아, 얘가 먼저 네. 되고 그리고 슈트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특이한 것도 있고. 네. 코드를 보면은 코드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별거 없거든요. 그냥 그 함수대로 선언하고 그냥 단순히 로그만 찍어보도록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라서 보시면은 그 실제로 고운 객체가 그 도움 객체에 붙거나 이래서 될 때는 뭐 비동기적으로 순서 없이 되는데 돼도 상관없 뭐 될지도 모르겠지만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거의 다 순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헬로우 메시지 이 헬로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객체부터 생성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라는 객체를 가지고 그 인스턴스를 가진 객체가 생성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면 어마운트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그 어마운트를 해버리면은 셀 에러가 떠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여기 다 디스라고 그냥 해놓긴 했는데 네. 그 처음 최초 초기할 때는 그 자기 자신만 받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프로퍼티나 아니면은 스테이터스를 받도록 돼 있어요. 두 개 차이는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에서 리액트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나 아니면 돔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고 스테이터스는 처음에 입력받은 상대값들 혹은 그 이닛 스테이터스로 해서 생성하는 상대값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함수는 그러니까 저 스테이트하고 프롭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좀 크게 대별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는 아까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데이터라고 본다라면 프롭은 이제 프로퍼티인데 얘들은 그 도움의 속성들, 어트리뷰트들 이거나 혹은 그 컴포넌트 예를 들어 뭐 리액트 컴포넌트나 옴 컴포넌트의 속성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VC 개념에서 그 모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개념이 예, 모델 개념이 스테이트라고 본다면 저 프롭은 뷰 모델 개념이죠. 모델 중에서도 이제 뷰용 데이터들이 따로 있거든요. 뷰용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스테이트는 가나다라는 글자만 있는 건데 이제 프롭은 뭐냐면 얘에 대한 색깔, 크기 이런 거 지정하는 거 똑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컴포넌트를 최초에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는 거고 여기서 다른 것들은 이 옵션들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딱 하나 타겟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게 이제 들어가서 어디에 이제
온 컴포넌트가 붙게 될지 마운트를 시킬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타겟은 필수더라고요. 원래는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제가 얘기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몇 개 보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이제 그 실제로 옴하고 그 저희가 주로 보려던 그 실제로 보려던 그 코어 싱크랑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저희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알 건 아닌데 보이는데 그리고 그 어떤 보면 DB 역할을 그 코어 싱크를 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스테이터스가 있고 이게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죠. 컴포넌트라는 테이블에 각각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얘를 그 컨텍스트 파스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첫째로 봐야 될 거는 이닛 함수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코어 싱크의 채널을 생성해주고 생성해줄 때는 채널 하나 생성해주고 이 채널을 가지고 계속 그 변경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삭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예 보시면은 딜리트가 일어나면은 기존 컨텍스트를 그 채널에 다시 넣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력 관리, 그 기존 뭐 중간에 삭제됐거나 이런 이력 관리들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수업을 돌려보면 다운받을. 이거 다운받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보시면 온 객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근데 사람이 읽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상태, 어플 스테이트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이는 거거든요. 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자세히 보지는 않고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거 실험을 이게 뭐 어디 보면 리드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했는데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은 바로 이제 객체가 추가되고 아니면 삭제하게 되면은 제가 삭제됩니다. 굳이 채널이 없어도 그 컴포넌트만으로도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딜트라는 채널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동안의 뭐 삭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다른 쪽하고 통신을 할 때 좀 더 편한 것 같기는 얘랑 주고 실제로 보면은 얘가 화면을 출력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출력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 밑부분 그러니까 이 add context라는 이제 온 컴포넌트를 여기서 하고 얘랑 이 위에 있는 뷰랑 통신을 채널로 하게 되는 거예요. 소스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동작되는 거를 말씀드려서 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처음에는 스테이터스를 최초에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고 이 채널은 서로 온 객체 간에 온 컴포넌트 간에 통신을 주로 맡게 되는 거고 마운트 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루프 같은 경우 고루프나 이런 고루프 같은 경우를 설정을 할 수 있다. 윌 마운트에서 주로 한다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루프를 설정해서 이제 뭐 기능을 어떤 기능을 넣는 거죠. 컨텐츠가 뭐 삭제되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삭제하고 뭐 이런 반복적인 것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정확히는 저도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GDTQ에서 빼와가지고 뭐 웹스테이트 건드는 거 아니에요? GDTQ에서 뭐 콘텍스트가 따로 거 가지고 뭐 좀 그런 거 같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딜리트가 되면은 네, 거기서 삭제하는 거예요. 이름을 꺼내서 컨택트에서 이름이 같은 거는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젝트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트랜젝트. 저기 그거로 세트를 말하는 거지. 예, 트랜젝트. 세트. 세트하고 저거 차이점이 뭐예요? 저게 함수를 함수를 넘기는 거. 저도 저기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바로 리무브해도 될 거는 같아요. 그건 같은데 트랜젝트를 이용하면은 아마 성능상에서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트랜젝트. 이렇게 쓰니까. 봤을 때는 그놈 같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랜젝트는 네, 프로퍼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변경해주는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세트 그것도 있잖아요. 셋 스테이트? 네. 셋 스테이트도 그럼 있거든요. 스테이트를 변경합니다. 얘는 스테이트 트랜젝트는 프로퍼티만 변경합니다. 근데 얘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콘택트를 변경하고 있거든요. 예, 콘택트는 스테이트거든요.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삭제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트랜젝트에 대한 API 설명서 같은 게 없나요? 다큐멘테이션 여기 있죠? 같이 볼 다큐멘테이션이 트랜젝트. 근데 음에서는 다 모든 게 스테이트 아니에요? 내 관리되는 게? 아, 내비는 뭐 그러니까 그걸 좀 그러니까 나누더라고요. 스테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데이터성 스테이트하고 그래픽 그리는 용 스테이트는 프로브로 또 프로퍼티로. 근데 아까 저기서는 그냥 스테이트잖아요. 프로비 아니고. 그렇죠. 저거는 이제 마운트 할 때 이제 스테이트를 바꾸는 개념인 것 같고 마운트 할 때는 근데 렌더하거나 네. 렌더하거나 뭐 아까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프롭을 프롭이 파라미터로 맞잖아요. 트랜젝트는 그냥 스테이트 바꿀 때도 쓰고 프로 바꿀 때도 쓰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보니까 스테이트. 그러니까 마운트하거나 이럴 때는 접근하는 게 스테이트만 접근하는 것 같고, 아까 뭐 렌더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뭐 업데이트, 네, 그렇게 할 때는 프로퍼티 속성이 오거든요, 파라미터로. 그럴 때는 프로퍼티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거. 저 함수가 이것저것 다 바꿀 수 있다. 이것도 프로비더 스테이트. 그거는 모르겠어요. 트랜젝트 한번 이거 네. 지금 설명이 이거 보시죠. 뭐.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만 바꾸는 것만 되는 것 같은데요.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만, 그죠?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가 프랍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는 트롭이에요? 예. 어플리케이션 원래 프랍스라고 그 리액트에서는 프랍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다시 쳤어요. 그래서 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다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고, 이거는 유니 스테이트 할 때 그거는 여기서 접근할 수가 없을걸.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앱이 오잖아요. 앱이 저기 저기 있는 앱인데 맨 위에 있는 근데 거죠. 이 앱이 결국에는 스테이트예요. 얘거든요. 네. 앱 스테이트예요, 그게. 그치. 네. 그러니까는 앱 스테이트죠, 그게. 음. 지금 저게 스테이트가 프라포트라니까. 그런가요? 웹에서 집해주는 거. 개념이 좀 이상해요. 저거 아닌가요? 그 돔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게 프로스인가요? 그 여기서 프라포티는 그 돔의 프라포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프롭스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랍스가 여기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가 바로 프랍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로는 기억하기로는요, 스테이트라는 것은 내부 동작 있죠. 컴포넌트의 내부 동작. 이거와 관련되는 것이 스테이트고, 프라퍼티는 외부에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뷰 모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소스 코드로 보면 앱 스테이트는 앱 스테이트는 그냥 관련된 없는 그냥 데이터잖아요. 어떤 이 돔이라는 거와 관련된 없는, 그죠? 근데 그 돔을 그리기 위해서 쓰이는 데이터이긴 하죠. 그쵸. 그 데이터이긴 하죠. 쓰는 건 아니고 제 스테이트는 로컬 스테이트 값을 설정하는 네. 거라고만. 그 이니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설정하고 하는 게 셋 스테이트고, 이니 스테이트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저 딜리트하고 채널이잖아요. 저 텍스트도 있고요. 저게 스테이트 아니에요? 저 딜리트하고 이니 스테이트에서요. 딜리트하고 채널 만들었고요. 텍스트하고 지금 엠프티 스트링 들어가잖아요. 저게 이제 들어오는데 저게 앱에 들어오거든요. 똑같이. 그렇지. 예. 앱에 들어오는데 그 앱에 들어오는 거 파라미터가 저게 앱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앱으로 들어오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라고 밑에 따로 있을걸?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정하는 것들은 여기로 들어가요. 별로 예, 이쪽으로. 별도 앱 스테이트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저기 이거 어디 이렇게 따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코드에 코드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영태 형이 말하는 게 음. 프롭이라는 게 커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퍼 푸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죠. 아, 그럼 저 이해돼요. 프로가 뭐가 같다고요? 프라포티라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가 프랍스고, 프랍스에서 변경된 값만 가지고 있는 게 컸어요. 제일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 옴루트라는 거 있잖아요. 옴루트를 하나 만들면은 그 옴루트 하나당 하나의 아톰을 설정하잖아요. 네. 그 아톰이 바로 프라포티야. 틀리다. 프로퍼티 말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그 프로퍼티랑 커서 차이점 뭐예요? 프라포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변경된 것만 있잖아. 변경된 것만 싹 뽑아낸 게 커서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 그 프랍은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 중에서 변경된 값만 뽑아낸 게 커서라고 나는 게. 커서는 제가 저는 이해한 게 해당 컴포넌트 갖고 있는 값이 커서 아닌가요?
그 해당 컴포넌트를 이루기 위해서 뭐 뒷단에서 해서 뒷단에서 처리되는 거든 아니면 화면에 출력되는 거든 이런 거 전부 다 커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앱스트랙트가 있고 앱스트랙트를 변경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다른 아, 거잖아요. 그 조작하기 위한 네. 그렇죠. 저는 그걸 조작하기에 어떤 초점을 네, 맞추는. 커서 할 수는 있고 네. 커서는 직접 가속행과 커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나와서 프로그램이 뭐지? 프로그램 용어를 많이 써요 오면서. 리액트에서는 프랍이라는 말이 있어. 그게 디스점 프랍수가 있고 디스점 스테이트가 있어. 프로그램 개념도 있구나.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오너에서 getState를 하고 있어요. 밀 마운트 쪽 소스 보면은 여기서 getState하고 오너에서 delete라는 거 스테이트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API 용어만 보면은 오너에서 delete 가지고 저거는 스테이트라는 거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퍼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렇지, 그 딜리트는 이닛 스테이트에서 한 거잖아. 네. 이닛 스테이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스테이트지. 그렇죠. 그래서 겟 스테이트에서 조작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근데 앱이라는 것 자체는 이 앱에 따로 그 앱 스테이트하고 따로 있을 거예요. 종이는 소스 코드에 위아래를 좀 볼까요? 앱 스테이트랑 따로 있는지. 이렇게 수업은 다른 분야니까 근데 수업은 커서랑 다른 개념 같고요. 수업은 오너에 대한 개념이지 오너에서 배우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런 근데 여기 커서랑 다른 개념. 오원에서 배우는 getProps라는 펑션을 설명을 보면 네. getProps 그러니까 그 네이밍을 보면 getProps 하면 props를 리턴하는데 리턴을 커서로 한대요. return, cursor to, into, application, state. 똑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는 근데 커서네. 또 커서는 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에서 변경된 값들은 그걸 커서라고 하는 거 같은데. 커서라는 말하고 같은 말 같은 느낌. 근데 좀 뉘앙스가. 아까 영정님이 뭔가 변경된 부분만 커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커서는 그러니까 기술로 보면 컴퓨터 하나하고 수업은 그걸 가리키는 그걸 같아요. 컴퓨터 하나하고 수업은 그걸 딱 상태를 주잖아요. 어떤 컴퓨터 상태. 뭔가 용어가 리액트에서 쓰는 용어, OM에서 쓰는 그런 거 용어가 같아요. 충분한 그러니까 그럼 막 단계 정의한 걸 가지고 같이 구글 엮다 복수 보니까 보면은 막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뭐 백엔드 뭐죠? 백엔드 컴포넌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좀 백킹 홈 컴포넌트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걸 누가 물어봤어요. 저거 구글 그룹스에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추측하더니 저 백킹 홈 컴포넌트가 리액트 컴포넌트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백킹 홈 컴포넌트가 좀 이 데이비드 놀렌이 쓴 용어들이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베킹이라는 건 뒤에 있는 뭐 이런 벽에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상위에 있는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오은이의 개념이냐 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저거는 오은이가 아니라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말한다. 이렇게 구글 그룹스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막 헷갈리는 거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되고 디스로 되고 이게 백킹을 다른 것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오너는 아니지만 레이어상으로 상하한 게 있을 때 얘가 얘를 부르긴 하지만 꼭 오너나 그 관계가 아닐 경우에도 네. 백킹, 백투 이런 말 쓰는 거. 그렇게 하겠죠. 네. 뒤에서 뭐 돌아가는 뭐 레이어상으로 뒷단에 있는 뒷단에 있는 뭐 얘 통과해서 가야 그렇죠. 되는 레이어상 네. 그런 식으로. 꼭 오너 관계만 있더라고요. 네. 여기 잠깐 보면은 스테이트가 따로 있거든.
예. 이게 트랜지트에서 다루는 거고 예. 게스테이트에서 다루는 거는 뭐지? 인스테이트에서 설정한 거. 로컬 스테이트. 로컬 스테이트. 인스테이트에서 한글을 변경한 게 섹스테이트고 트랜지트는 이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 변경한 거. 여기 이렇게 여기저기 따로 있는. 내용 잘하고 근데 이건 보는데 셀 스테이트나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키값들의 그 여러 가지 키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쓴 거일 수도 있는데 화면은 에러 떠가지고 되지도 않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밀마운트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렌더 렌더, 스테이트. 예.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란 말이 또 나와요. 이게 보니까 저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자기 선택각을 갖고 있는데 동계치에서 예. 선택각을 갖고 있는데 얘만 변경됐을 때는 이 어플보다는 이 스테이스에서 갖고 오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APP에서 갖고 오면은 이전 값이나 아니면 초기 값을 갖고 오는데 예. 이 스테이스에서 갖고 오면은 얘가 갖고 있는 값을 갖고 오면은 이제 변경된 값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특이한 게 빌드홀이라는 게 있는데 최초 시작할 때 루트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객체를 하나 여기 안에서 뭐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온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안에서 만들 때 빌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받는 것도 그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함수들 그리고 초기값 그리고 상태값 그 선택 옵션들 빌드는 외부에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이제 딱 삽입할 때 삽입 그때 이제 쓰는 거죠. 컴포넌트를 만들고 되고 외부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그냥 갖다 붙였을 때 빌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립하는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죠. 컴포넌트 안에서 직접 컴포넌트를 막 정의하면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저 컨택트 뷰 안에 이제 컴포넌트를 만드는 루틴이 있다는 얘기죠. 컨택트 뷰 안에. 단순히 대칭 관계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보면 뭐 트리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나? 그리고 화면을 그릴 때 아까 여기에서 그 빌드홀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 로우 하나하나에 대한 값들을 이제 상태들을 받고 그 상태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 그리는 것도 역시 그 형태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형태는 똑같고 뭐 메이파일 설정하고 렌더 스크립트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객체들을 연결하고 클릭하면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데 이만큼 없으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삭제 컴포넌트에 대해 그 자기 컨텍스트를 이렇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 에러가 떨어지는데 왜냐면 아톰이기 때문에. 아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를 아톰으로 만드는데 그 근데 렌더링 단계에서는 저 애플이 안 붙여도 된대요. 렌더링 단계에서는 국면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저게 그 렌더 스테이트 밑에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거는 렌더링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저게 호출되는 거는 콜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호출돼요. 콜백은 외부에서는 반드시 AQ를 붙여줘야 되고 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렌더링 단계에서는 그냥 안 붙여도 돼요. 저런 데서 실수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아예 이거를 따로 해놨더라고. 디버그에. 뭐 특이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 다 이거는 뭐 관련된 게 아니라서 스테이터스하고 저도 이해하고 짜는 거 아니고 네, 한번 어렵죠.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봤었는데 계속 컴파일해서 사라지네. 보시면은 아주 잠에서 잘하시네. 하나의 아톰을 설정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를 받아서 다 빌드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여기 있는 거고 에디팅이 되냐 확인해서 돼 있으면은 얘를 출력하고 안 돼 있으면은 얘를 출력하는 거죠. 나왔네. 이게 처음에는 이 10개에 대해서 다 일어나게 렌더가 다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 얘를 하나 실행했을 때는 얘만 일어나더라고. 이 하나에 대해서만 렌더 자체가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은 수정이 되거나 안 되고 됐을 때 다시 하고 보시면 안에서 하는 거는 셋 스테이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디팅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오너를 사용했었고 얘는 스테이터를 사용한 게 여기에서도 똑같이 오너를 사용하면은 결국에는 다 고정된 값밖에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루나 펄스로 넘어왔으면은 여기서도 계속 처음에 펄스니까 계속 펄스만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행위들이 안 일어나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만 오는 거예요. 수정을 누르고 여기서 변경을 해주고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업데이트도 하고 업데이트는 실패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참고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레퍼런스에는 키들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키들을 받아서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에러만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다가 제가 컨텐트로 받으면 그 두 개를 받으시네요. 그렇죠. 어차피 둘 다 텍스트니까 생각은 원래는 각각의 이제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변경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얘도 텍스트고 얘네 각각의 값이 키들이 갖고 있는 값들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또 근데 큰 애를 넣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게 이 업데이트 보면은 여기에서는 키들을 받을 수 있고 밸류가 뭐 키값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단순 밸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 다시 소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예, 타이틀하고 콘텐츠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싶은 건가요? 저 코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콘텐츠도 값을 줘야지 될 텐데 타이틀 밸류밖에 없잖아요. 아, 이 밸류는 크게 그냥 두 개 안 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두 개 거기도 콘텐츠 밸류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어소시어티브 얘기가 나. 이런 식으로 될지 한번 혹시 안 되나요? APP가 너무 스티로 APP가 너무 앱이 스테이트죠. 사람들 콘텐츠. 채널까지. 아, 업데이트. 저기 근데 보통 이제 업데이트잖아요. 업데이트 보통 이게 클로저에서의 그 용법은 저렇게 타이틀하고 콘텐트 하면은 안에 들어가서거든요. 타이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콘텐트거든요. 근데 이제 콘텐트는 이게 병렬이잖아요. 타이틀하고 콘텐트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타이틀에 지금 타이틀에 타이틀 1, 타이틀 2 이렇게 스트링 값이잖아요. 근데 저 타이틀의 밸류가 스트링이 아니라 맵이라면 맵이고, 예, 맵이고 그 맵에 키로 콘텐츠라고 있으면은 그건 변경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사실 업데이트랑 비슷해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렇게 두 개 쓰면 연결로 두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깊이를 하나 더 들어가서 깊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맵을 쓰고 거기서 콘텐츠라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업데이트는 없으면 그냥 빈 거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 인이죠. 우리 썼을 때. 내부적으로 자바 점점점 해서 들어가요? 업데이트처럼 한 번 더 딴 게 아니라? 그럼 프롬프트 원처럼 아니라 그런가. 글쎄요. 그러네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해봐서 네네네. 한 번 더.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제가 하게 될 건데, 저기, 부트스트랩 쓰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저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부트스트랩을 옴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해볼까,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차력 같기도 하고 네? 네? 차력 같기도 하고 리액트를 했다 리액트를 다시 오고 근데 뭐, 그 부트스트랩을 리액트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지 뭐, 다시 감싸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업데이트 그 뭐지? 스트레스 업데이트를 못 따라가가지고 옴이랑 리액트 그러니까 리액트로 감싼 것도 있고 옴으로 감싼 것도 있는데 보니까 예. 근데 막 이거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니까는